네, 안녕하세요. 네, 강혜주입니다. 저는 이제 경단기에서 지금 경찰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혜준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2022년 시험 대비에 있어서 우리가 필수 과목으로 바뀌다 보니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강의를 들어오셨던 분들이 22년은 어떤 선생님들하고 같이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이 고민이실 겁니다. 왜냐면요. 선생님을 이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게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의 수험 방향에 있어서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22년 대비해서 맛보기로 이런 게 22년, 21년에는 안 했지만 22년에는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맛보기로 제가 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케미라고 그러죠. 케미가 잘 맞으시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좀 안 맞다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도 훌륭한 선생님도 많으시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영상은요. 제가 이제 21년까지는 강의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2년에 가장 큰 화두는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부분들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행정법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강의를 안 했을 뿐이죠. 우리 책에는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강의를 한다라는 거고요. 행정법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분야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전문성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일단은 뭐 간부 시험도 당연히 이제 예전에 그렇게 행정법이나 행정학에 들어간 유일한 시험이 경찰 간부 시험이었고 그런 시험을 제가 또 이제 합격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저는 이제 법학을 또 전공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법을 가장 잘 숙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법하고 행정학을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랑 쉽게 공부를 해 나가겠다. 그런 거를 조금 맛보기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 OT 겸 그리고 맛보기 영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요. 제가 이게 이제 우리 기본서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기본서에 들어갈 내용을 제가 이렇게 2장 정도를 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안 했던 그런 행정법 파트 그런 파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여기 있는 게 이제 기본서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여러분 이 영상에는 제가 그 맛보기 영상에다가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하고 자료를 같이 봐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을 이제 할 때는요. 좀 쉽게 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행정법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법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행정법 안에는 정말 다양한 용어가 나옵니다. 행정법이라는 거는 우리 국가랑 국민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정말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행정, 행위다.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행정행위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우리가 여기 지금 자료예요. 제가 행정행위를 넣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행정행위는 행정 주체의 상대방에 대한 우월성을 전제하면서 행정권의 특정한 행위 형식을 포괄하는 동시에 행정 소송의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상 개념이다. 그리고 밑에 개념 보세요. 개념에서 행정행위 보시면 행정 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 자, 어떠신가요? 이거 읽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행정행위는 이거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우리가 지금 다시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겁니다. 권력적인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저희 많은 학자분들이 쓰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라는 거는 이런 거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행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앞으로 뒤에 행정법 파트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장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행위라는 걸 좀 볼까요? 행정행위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국가의 작용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우리 국가 작용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행정작용이다. 행정작용은
같은 말로 뭐 국가 작용입니다. 우리 국가들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죠. 네, 대표적으로 뭐 행정 입법이라고 그러죠. 법을 만드는 작용도 하고요. 행정 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행정 입법 얘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행정 행위라는 것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의 작용들은 되게 많죠. 법을 만드는 작용도 있고 어떤 행위를 하는 작용도 있고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느냐, 얘는 간단합니다. 소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행정행위라는 말은 사실 법에는 없어요. 법에는 없고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학자들이 야, 요런 것들은 행정행위라고 하자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자들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송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소송의 대상을 정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행정법이나 이런 거를 공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법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행정법도 공법의 일환입니다. 이 공법은요, 개인끼리를 규율한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한 거예요. 이게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법이다 그러면 형법, 행정법 이렇게처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 그러면 우리 거꾸로 뭐 사법은 그런 개인과 개인을 규율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법은 이렇게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즉 행정법이라는 거는 국가가 누구한테, 국민한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랑 국민의 관계를 보면 사실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그렇죠. 국가가 더 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국가가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우리한테 아무 대항 권한을 안 주면 우리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겠죠. 국가가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리고 우리는 받아만 들인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불리하겠죠. 얘가 이상한 명령을 내려도 우리는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명령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대항을 할 수 있는 무슨 권한, 소송에 대한 어떤 권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가가 뭐 잘못했을 때, 예를 들면 군 면제인 사람한테 야, 군대 와라, 그럼 나는 가기 싫어, 소송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법 관계, 특히 그 중에서도 행정법에 있어서는요, 그 소송의 범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가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국가가 할 때마다 계속 소송이 들어오면 국가 작용 자체가 제대로 능률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지만 이런 작용 중에서도 항상 이제 국민은 분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특정 범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정한 게 바로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행위라는 범위를 딱 정해놓고요, 얘는 소송이 가능하다, 소송이 가능한 어떤 권리를 주는 거고, 나머지는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행정입법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 그런 것들은 소송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소송이 불가능하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만든 게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행정행위는 법에는 없지만 학자들이 소송의 범위를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만든 게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행정행위 보시면, 행정행위는 행정 주체의 상대방에 대해서 우월성을 전제하면서, 그렇죠, 행정 주체라는 건 국가 아닙니까? 국가가, 상대방은 국민이고요, 항상 우월성을 전제하면서 행정권의 특정한 그런 행정 형식을 포괄하는 동시에 행정 소송의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상 개념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라는 거는 항상 국가가 위에 있으니까 우리도 어떤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럼 그 범위를 정해보자. 그래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2번은 조금 이따 읽어보고, 근데 문제는 법에서는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사님들은 행정행위라는 말을 안 쓰고요, 처분이라는 말을 써요. 그 처분이라는 단어 좀만 보시면요, 아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방금 저희가 본 것처럼 행정 주체가, 그러니까 우리 국가나 이런 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어떤 법을 집행하는 그런 권력행위다. 그러니까 권력이니까 여기다가 소송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법관들은 처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행정청이 어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뭐 공권력의 행사, 그리고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 이런 표현이 처분이에요. 즉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학자들이 만들어냈고요. 우리 처분이라는 개념은 법관들이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얘네가 사실상은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상은 같은 표현인데 왜 나눠서 쓸까요? 우리 행정행위는 방금 얘기했죠. 범위를 정한 이유가 소송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 소송이 가능하다는 건 우리 권리를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권리를 많이 주면 줄수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송이 가능해. 이런 것들이 소송이 가능해. 우리가 소송이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가 소송의 권리가 많아진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딱 요만큼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권력을 쓸 때만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실제 실무에서 판사분들은요, 권력을 쓸 때도 당연히 행정행위가 가능하지만 뭐 거부를 하는 것도 소송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등등 그 밖에 준하는 행위도 다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송의 범위를 그 법관들이요 더 넓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권한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행위라는 개념과 처분은요 사실상은 구별이 없어요. 다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얘보다는 얘가 당연히 더 넓은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더 넓지만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권력 쓸 때만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이 된다. 얘는 권력,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타 등등도 다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범위를 정한 것뿐입니다. 정리하면 행정작용은 누가 만들었다? 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처분은 누가 만들었다? 법관들이 만들어서 씁니다. 근데 누가 더 넓은 개념이다? 처분이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만 크게 구별 실익은 없이 둘 다 소송 대상이 된다. 그냥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럼 행정행위에서 동그라미 2번. 행정소송의 대상을 확정짓기 위해서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만들었지만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송의 대상을 처분으로 규정해서 양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또 이렇게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래서 밑에 행정행위랑 행정처분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관계에서 밑에 화살표 갑니다.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라고 돼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래서 얘는 취소 소송의 권익 구제 기능을 중시해서 처분의 개념을 행정행위보다 더 넓게 보고 있더라. 네,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설이라고 돼 있죠. 1원설은 둘이 같은 거다라는 거고요. 2원설은 얘가 더 넓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원설이 좀 다수설입니다. 얘가 더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넓다. 근데 둘 다 크게 구별의 실익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개념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둘 다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행정행위라는 게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거는 행정행위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본 거고, 우리 행정행위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행정행위는 얘가 해야 됩니다. 행정청이 해야 됩니다. 행정청이라는 거는 뭐 경찰청, 지청, 뭐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구청 들어보셨죠? 그래서 당연히 행정청이 해야 됩니다. 행정청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행정청이 아니면 행정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공법행위여야 됩니다. 공법행위. 그러니까 당연히 공법이어야 되겠죠. 아까 이제 공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국가랑 국민을 규율하는 법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사법행위라면 당연히 행정행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얘는 구체적 사실행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행위해야 되고, 일반적 추상적 행위는 행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추상적 이런 것들은 또 행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권력적인 단독행위해야 됩니다. 권력적인 단독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이 아니다 그러면은 비권력은 행정행위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권력을 써야 소송 대상인 행정행위고, 비권력적인 행위다. 요거는 소송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책에는 잘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 행위해야 되겠죠. 법적 행위. 그래서 단순 사실행위 있죠. 단순 사실행위. 그래서 단순 사실행위. 요런 것들은 행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거기 보시면 행정행위의 행위 양가를 1번에 행정청이라고 있어요. 행정청. 행정청은 말 그대로 행정 주체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그러니까 행정청은 우리가 뭐 구청이라든지 어떤 표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부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면허증 같은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면허증에다가 여러분이 운전해줘 좋다라고 표시를 해준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전 표현으로는 지방청장, 지금으로는 시도 경찰청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넌 이거 해도 좋아라고 표시를 해주는 사람들이 행정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네요. 여기서 행정행위는 뭐가 가능합니까? 소송이 가능하죠. 소송이 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권리 구제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의 범위를 넓힐수록 좋을까요? 좁힐수록 좋을까요? 넓힐수록 좋죠. 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권리 구제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청엔 하나가 더 포함이 돼요. 이런 기관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양가로 2번처럼 공무수탁 사인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수탁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행정청이 시켜서 하는 그런 것도 다 행정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행정행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립총장의 뭐 학위수여 이것도 잘못되면 소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범위가 넓을수록 우리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권리구제가.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법상 행위죠. 당연히 아까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공법은 국가하고 국민, 개인을 규율하는 법이고요. 사법이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법행위는 행정행위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행정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가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 그게 행정행위 아닙니까? 근데 얘는 똑같은 개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권리를 주지 않죠. 사법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행위로 보지 않고요. 그래서 공법상 행위, 공법 효과가 뭐 공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근거가 공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의 근거에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요. 양가로 2번 사법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행위, 저희가 이제 법적행위해야 됩니다. 단순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로 보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 법적행위다라는 건요, 우리가 알고 본 것처럼 면허 취소 같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면허 취소라는 거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거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법적행위는 간단합니다. 얘는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게 법적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행위다 그러면 권리라든지 또는 의무의 어떤 발생이라든지 발생 또는 변경, 마지막 소멸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게 우리가 법적행위예요. 그러니까 권리나 의무를 변동시킨다. 그러니까 만약에 면허를 취소시킨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권리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게 법적행위예요. 법적행위다 그러면 권리나 의무의 변동관계를 가져오는 걸 말하고, 사실행위다 얘는 말 그대로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게 사실행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면허 취소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법적 행위죠. 내 권리가 박탈됐다. 사실행위라는 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경찰관 분이요, 만약에 경찰이 식당에서 뭐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분이 가서 밥을 먹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죠. 그냥 팩트죠, 팩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 사실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고, 어떤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렇죠. 권리 의무 변동을 가져오면 그게 법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적 행위 보시면 자, 외부 행위라고 해서 행정조직 내부 영역을 능가해서 뭐 개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기 있네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의 법적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게 행정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행위고, 밑에 거기 별표에 보시면 뭐 행정 내부 행위는 제외되지만 특별행정법 관계에서 행위라 해도 개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면 행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대표적으로 법적 행위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별표에 하나가 더 있죠.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실행위는 이건 제외된다. 그래서 얘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고, 그다음 이제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다 그러면요, 구체적 사실행위여야 됩니다. 구체적, 그러니까 구체적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 그래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러면 행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체적이다라는 것과요,
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는 행정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개별적이라는 거는 특정인에 대한 거예요. 특정인. 너 찍어서 하는 게 개별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다라고 하면은 특정 사건을 지칭하는 겁니다. 특정 사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다 그러면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고, 그냥 단순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이다 그러면 얘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 그리고 추상적이다 그러면 그렇죠. 불특정 사건에 해당하는 게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개별적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한테 얘한테 구체적으로 면허 취소를 했더라. 이렇게. 그래서 12월 20일부터 면허를 운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면허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 당신이죠, 당신. 그래서 얘는 특정인에 대해서 하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때부터 운전하지 마세요. 얘는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개별적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 추상적이다 그러면 얘는 이런 걸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은, 추상적인 거는 불특정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은 품행을 단정히 하세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개별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추상적, 얘는 어떤 특정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들은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면허 취소를 하면 내가 소송이 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소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 구체적, 일반적, 추상적 뜻을 알아봤고,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요렇게 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일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개별적이면서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 행정행위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섞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러면, 일반적이다라면 모든 사람은, 모든 국민은, 얘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뭐 광화문에 행차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정 날짜에 뭐 2시에서 4시까지 행차한다. 그래서 여기를 통행 금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통행 금지다. 12월 1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광화문에 대해서 통행을 금지하겠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얘는 모든 사람이니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12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사건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구체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사건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보시면, 양가를 1번 보시면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만 행정행위로 보는데, 구체적, 일반적이거나, 우리 이렇게 구체적, 일반적,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구체적이고 일반적이거나, 또는 개별적, 추상적 규율도 이렇게 섞이면 개별적, 추상적 규율도 행정행위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행정행위예요. 왜요? 아까부터 얘기했죠. 우리 얘들은 소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가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로 한정하지 않고, 원래는 이거지만 이렇게 만나도 행정행위, 이렇게 만나도 행정행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있다 그러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 구체적이지만 개별적이나 구체적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행정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권력적인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권력이어야 돼요. 권력. 이렇게. 그리고 단독이어야 되겠죠. 단독.
그러니까 소송이 가능하겠죠. 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니까 비권력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니까 우리도 그에 대항해서 소송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춰지면 우리가 행정 행위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력적 단독행위 보시면 행정행위는 법 집행행위로서 권력이면서 또 혼자 하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정상 입법이나 또는 통치행위와는 구별이 되지요. 행정상 입법행위는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얘는 서로 합의하는 의견이고 얘는 일방적으로 행정청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통치행위도 다르죠. 통치행위는 또 다른 작용이 들어가죠. 얘는. 그래서 행정행위로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비권력행위 얘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봐주시고, 양가로 2번 자동기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일방적 행위죠.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불만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행위 그런 것들은 다 빼고요. 그거는 소송이 안 되죠. 국가의 통치행위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행정작용부터 지금 행정행위의 개념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행정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법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본 거예요. 행정법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행정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권한이 있고, 그러면 이제 소송은 행정 심판도 있고 쟁송도 행정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형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 파트는요, 사실 이렇게 조금 풀어서 가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개념을 그냥 이제 외우라고 좀 강요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한번 시작을 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가, 그거를 잘 보시고 나랑 좀 맞겠다 그러면은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2년 대비도 경찰학은 사실 지금 제가 제 입으로 좀 그렇지만 현재 제가 1타입니다. 1타라서 지금 전국에서 지금 1타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앞으로도 당연히 22년 대비는 당연히 경찰학은 강해준. 그래서 제 책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제 책은 이제 모든 책이 다 3월부터 이제 출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 기출. 그래서 여러분들은 5가지 정도로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재는 22년 대비는 이제 5.0까지로 딱 보시면 됩니다. 5.0까지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망의 이제 1.0이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요 5개가 커리만 타시면 여러분은 끝. 그래서 요렇게 경찰학의 이제 바이블이 될 거고요. 1.0이 이제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3월 달쯤에 3월 출간이 예상됩니다, 지금. 그리고 2.0 총 5.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수 대비 관련돼서요. 2.0은 이제 우리 단거나 요약서입니다. 근데 단거나 요약서는요, 최대한 조금 늦게 낼 거예요. 이해는. 왜냐하면 최대한 여러분이 개정된 거를 많이 추록이나 이런 거를 보면 좀 지저분해서 책 자체를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얘는 한 5월이나 6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반영할 거 다 반영해서 내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0은 이제 기출이죠. 기출은 이제 시중에 있는 기출과의 차별점은 아마 이제 제 기출이 정말 방대한 양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제 많은 기출들을 잘 모아놨고 이제 필수 대비에 정말 걸맞는 그런 기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출도 대략 한 3월 얘는 말 정도 예상이 됩니다. 22년도 대비. 그리고 이제 4.0 OX 지문도 지금 제작 중에 있고 거의 제작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얘도 대략 한 4월 정도 OX도 예상이 되고요. 5.0은 이제 모의고사. 제가 이제 60이라고는 조금 다르게 모의고사도 이제 낼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내서요. 모의고사는 우리가 시험 좀 직전에 낼 거라서 얘는 좀 하반기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60일 작전이나 기타 등등 책 같은 거는 또 따로 나올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필수 대비에 있어서 경찰학은 이렇게 5.0까지 완벽합니다. 네, 이것만 마스터하면 경찰학은 끝.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학은요 너무 막 난잡하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딱 요렇게 1.0부터 5.0까지 여러분이 딱 바이블로 잡으셔서 경찰학은 이걸로 끝내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설렙니다. 22년 대비는 사실 이제 필수 대비라서 경찰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성에 있어서 40문제죠.
40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짜잘한 거나 이런 거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제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관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분들이 거의 없어요. 또 시험도 합격을 해서 검증된 강사,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가장 1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강사, 그거는 당연히 저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듣고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요, 같이 22년, 23년 이렇게 쭉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같이 공부를 한다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이 시험이 내 시험이다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죠. 저랑 뭐 이렇게 그 뭐 격 없이 그냥 친형처럼 그렇게 이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다 생각하시고, 사실 뭐 제가 아저씨 나이는 아니니까요. 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시험 런닝메이트처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마치고 우리 22년 대비 강해진의 이제 OT 및 그리고 맛보기 영상은 요 정도로 하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